우리는 올해 폭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재난을 보면서 기후위기가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바로 앞에 닥친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기후위기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인류는 19세기 말부터 기온을 측정해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화석 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며 지구 고온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구 고온화는 극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빙하 소실, 해수면 상승, 홍수와 범람, 폭염, 가뭄과 용수 부족, 사막화, 열대 풍토병과 매개체 감염 질환 급증 등을 야기했다. 기후 문제와 관련된 용어에는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 기후변화 등이 쓰이는데, 이는 지구 고온화처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다. 국제사회에서는 2019년을 전후로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고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기 상황임을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한반도에서는 각종 형태의 이상기후 현상이 폭증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폭염, 열대야, 태풍 등의 현상이 지속됐으며 기후변화로 소비 패턴과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71년에서 2100년쯤 서울의 여름 길이는 1년의 절반에 가까운 168일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럼 기후위기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야외에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관광업부터 살펴보자. 야외에서 일하는 골프장 노동자들은 폭염에 노출된다. 스키장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25도가 넘는 날이 생기고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간 날이 4일이나 발생하는 등 이상기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눈이 오지 않아 식수를 끌어와 인공눈을 만들며 지역 주민과의 대립이 생겨나기도 했다. 배달 노동자는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데다 헬멧 착용으로 폭염에도 취약하다. 폭우, 폭설은 오토바이 주행에 위험을 더한다. 올해 태풍으로 배미는 이틀 정도 서비스를 멈췄지만 업무 중단에 대한 기준은 정리된 바가 없다. 마트 배송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도 폭염, 폭설, 폭우 시 운행 위험과 노동 강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가 발생해도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경유차의 경우 신규 택배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고 전기차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어 문제다. 야외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기후위기의 직간접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술 강사의 경우 장거리 이동이 많은데 국지성 호우와 폭설로 지각하거나 출근을 해도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전제품 설치 수리기사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설치 수리 요구 시기가 집중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노동 강도도 높아진다. 학교 급식실의 경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2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고 배식해야 하는데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되면 노동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트 노동자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매장을 복구하는 데 투입되기도 했다. 백화점 1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에너지 절약의 일환인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정책으로 곤란을 겪는다. 입구 쪽 매장은 폭염의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 실내에서도 더위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추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유니폼은 노동자들을 더 덥고 더 춥게 만든다. 호텔은 보통 추운 날, 더운 날, 비 오는 날 손님이 늘어나 노동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조리부는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 식단 구성에 차질을 겪거나 들어오던 식재료 납품이 끊겨 힘들어지기도 한다. 기후위기는 질병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교 및 휴업의 경험이 생겼고 관광 노동자들과 면세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아 대량 정리해고와 폐업에 내몰리기도 했다. 배송, 배달 노동자들은 사람들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인 보건과 의료, 돌봄, 배달, 환경미화 등을 필수 노동으로 지정하고 노동조건 개선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우린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는 계급적,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협약을 통해 2050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지 평등의 개념도 중요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2030년까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소득 하위 50%는 1인당 탄소 배출량이 0.69톤, 이미 목표에 부합한다. 반면 소득 상위 0.1%는 216.7톤이다. 세계 상위 3대 배출국은 하위 100대 국가에 비해 16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3개의 국가가 전 세계 총 배출량의 41.5%를 차지하는데 하위 100개 국가는 3.6% 수준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상위 10개 배출자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그 배출량과 관계없이 기후위기 비용의 75%를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도 11위로 최상위 배출 그룹에 속하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소한 50%, 중국이 10%, 인도가 0.5%를 부담해야 기후변화 피해를 모두가 공평하게 책임지게 된다고 밝혔다. 탄소 공개 프로젝트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탄소 배출량 중 약 71%의 책임이 세계 100대 기업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만 보더라도 기후위기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소비할 전력을 지역 발전소에서 송존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정도는 공간적인 요소뿐 아니라 소득, 연령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풍수의 발생 빈도도 크게 나타났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인권, 빈부격차, 노동, 돌봄, 평화 등 사회 문제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자, 피해 당사자와 비경험자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조합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은 구체적이면서도 사회 변혁을 지향해야 한다. 세계가 약속한 탄소 감소 목표를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텀블러, 에코백 사용, 분리수거, 전기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 등을 실천해보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텀블러와 에코백 사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의 관심과 참여, 정부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일회용품보다는 거대한 에너지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텀블러, 에코백 사용을 권하는 것을 넘어 법제도 개선과 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한국 정부가 세계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줄이기, 에너지 소비량 줄이기 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정부 정책을 감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이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기업, 자본가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우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위기는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약자에게 모든 책임과 고통을 지우는 지금의 자본주의, 성장지상주의 사회를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의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사 간의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 노사 공동선언, 현장에서부터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업무 내용의 조절 등을 단협안으로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의 주장이 단위 사업장에 머무르지 않게 산업별 요구로 정책적 요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별 노조를 강화해 산별 협약으로 기후위기 해소를 내용으로 단협을 체결하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키워야 할 것이다.